윤석열이 인터뷰에서 한 건 이유가 있어요. 굳이 분석을 해보자면 그냥 한 게 아니라 어떤 프로세스 안에 들어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일단 김태효가 미국을 갔다 오고 나서 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뜨실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 국빈 방문의 이유가 러시아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포탄 제공한 것을 사실상 공표하지는 않았지만 확정 지은 것이 미국 국빈 방문의 대가라고 보이는 건데 이게 대한민국 현 실정법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 갖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렇게 말을 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더라 이런 이야기죠. 결국 미국 형님이 시키니까 그래? 그렇게 하래? 그렇게 질렀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일단은. 자, 작년 말 정부가 미국에 판매한 양 있잖아요, 양. 50만 발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0만 발이라고도 하고 뭐 50만 발이라고 하는데 이게 미국에 판매한 양의 5배. 미국에 지금 대여 형식으로 갔잖아요. 미국에 우리나라가 포탄을 판 것도 수출한 것도 있다고. 근데 지금 이번에 대여 형식으로 간 것은 양이 5배 남았다. 아까 그 EU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거에 2~3배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엄청난 양이 간 거예요. 저게 총알이 아닙니다. 한 번 터뜨리면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는 포탄이에요. 그게 33만 발이에요, 일단은. 그 다음에. 근데 총도 그렇지만 포탄 자체가 살상무기잖아요. 살상무기 지원은 이런 게 있답니다. 법으로. 정책의 변경이 없으면 그 자체가 위법한 거래요. 정책의 변경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근데 정책이라는 게 애매한 측면도 있고 그래가지고 대통령이라는 자가 그 이야기를 공론화시키는 순간 그게 정책 변경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윤석열 인터뷰로 그 정책 변경을 확정 지으려는 시도다. 살상무기를 수출을 하려고 할 때는 법도 바뀌어야 될 거고 사실은. 근데 이런 거예요.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말로 인도적 지원만 할 수 있겠어? 우리가 포탄도 지원해야지. 쟤들은 불법 전쟁하니까 그 말로 그거를 일정 정도 대통령 시행령 비슷한 느낌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시도다. 우리의 입장이 바뀌었다.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그런데 김성환을 자른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러이러한 반대가 있으므로 그것은 수출 또는 뭐 대여하면 안 됩니다라고 누군가가 반대를 하는 순간 그 자체가 윤석열의 말이 실행되기에는 반대도 있었다가 되잖아요. 윤석열이 무슨 공론화 시켜가지고 그거를 뭐 투표로 붙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걸림돌은 미국도 싫어하고 윤석열도 자기 방침에 맞지 않으니까 잘랐다. 여기까지 나가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거죠. 우리 국익을 생각한 애국자의 얘기는 듣지 않고 오로지 뭐 미국에 기대어서 자신의 정권의 안위, 뭐 장기 집권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윤석열 주변의 측근의 뭐 친미, 친일, 그 뼛속 깊이 사대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자신의 생각이 같다고 해서 그냥 정책적 방향도 주변의 여론과 상관없이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명분을 세우겠다? 미국 국빈 방문에 있어서 그쪽에서 바라는 청구서를 우리가 해결해 주는 걸 미리 자락을 깔자 이거 같은데 진짜 딱 이 모습만 봐도 그냥 검사 DNA만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지시하고 두드려 잡고 이 행동이 그대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 생각이란 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스타일이 뭐냐면 보통 머리는 빌릴 수 있잖아요. 이 새끼는 너무 빌리는 게 문제야. 자기 생각과 남의 생각을 버무려서 자기가 결정해야 되잖아요. 김태효가 계속 가스라이팅을 해. 미국 이야기 들으셔야 됩니다. 일본 이야기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돼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간첩 아닌가요? 우리 단체나 우리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다른 국가와 다른 단체 이익을 대변하면 그게 간첩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그 이야기 한번 좀만 더 진행시켜 주어 볼게요. 없었어요. 저는 주어 없었어요. 그러니까 김성한은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우크라이나한테 직접 주면 안 된다. 근데 폴란드 뭐 이렇게 이제 우회 지원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속도가 느려지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살짝 불편해할 수 어, 있다. 뭐 이거겠죠. 그래서 미국이 불편해했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김성한을 자르는 방식으로 해서 윤석열이 이걸 관철시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러시아의 반응인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가 파탄날 거다가 작년 10월 달입니다, 이게. 그때 이미 이 경고가 나왔었다고. 이미 그 시도가 있었어요. 그게 윤석열의 나토 방문이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모르는 일종의 이면 합의 또는 미국의 오더가 있었던 거죠. 그게 지금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저 때라고 도청 당하지 않았다라는 법 있겠어요? 그리고 꼭 미국에만 도청 당한 거 우리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 많이 했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도 이미 저런 낌새를 차렸다라는 거가 지금 돌이켜보니 사실로 드러나는데 저건 도청이든 뭐 휴민터든 뭐든 정보를 받고 있었던 상황. 그러니까 이 한국에 경고를 세게 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10월 달에 푸틴이 이제 사실 발끈한 거죠. 외교에서 뭐 파탄 날 것 정도 되면은 정말 강력한 발언이거든요. 윤석열의 선제 타격보다 더 강력한 발언이야, 저게. 자,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진행시켜 봅시다. 포탄을 제공한다는 것을 확정한 이후에 미국은 윤석열을 국빈 초청해요. 그 일정을 공개했죠. 아유여여여여 잘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간식 주는 거예요. 진짜로. 미국의 푸들한테 간식 주는 거예요. 이리 와, 이리 와. 한국에 오면은 우리가 경비대에서 너 잘했다고 치하해 줄게. 푸들 아닙니다. 시골로 자부르종입니다. 행운이가 푸들이구나. 듣는 분들 잘 받았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와요. 김태효가 미국 갔다 와서 윤석열이 로이터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태효가 갔다 와서 미국의 뜻은 뭘까? 바이든의 뜻은 뭘까라고 전할 거 아니에요. 거기에 윤석열이 찾은 방법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이거를 확정된 사실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도요 무조건 미국 편 들지 않거든요. 미국 편 드는 것 같지만 자기 나라 실리를 취하잖아요. 뭐 마크롱도 그렇듯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대가리가 커가지고 미국 입장에서 말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좀 강대국인 나라들 중에 찾다 보니까 한국이 가장 만만한 새끼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태효가 와서 윤석열한테 그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 그러면 내가 로이터 인터뷰로 화답을 해야지가 된 거야. 그러면은 우리 바이든 형이 엄청 좋아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야 이게 대통령이냐? 근데 우리가 지금 무기 제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왜 우리가 개입을 해가지고 왜 이 상황을 만드는지 이유 진짜 이해가 안 하나잖아요. 가요. 미국에서 좀 전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예, 그 전에는 뭐 방탄복 같은 거는 이미 지원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살상 그 무기가 아니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갈 텐데 굳이 나서가지고 나 미국 꼬붕이여란 짓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대한민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위험해졌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외교를 잘해가지고 국민들 지지받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당선되고부터 나서 사실상 국민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더 의존한다. 이게 있잖아요. 이승만이 물러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미국이 이야기합니다. 이승만한테. 이승만 안 물러나려고 아주 버텼는데 미국이 이승만한테 물러나시오. 사람이 많이 죽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이 물러나라고 하니까 물러나는 것처럼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미국에 의존하면서 정권 유지하려고 이지를 하는 거다. 가장 핵심이라고 봐 이게. 만약에 윤석열이 국민들한테 한 문재인 대통령처럼 7, 80% 지지도 받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7, 80% 외교를 그러니까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일본에 갖다 퍼주겠어요? 미국에 갖다 퍼주겠어요? 지지도가 낮다 보니까 외세에 의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명성황후 이야기하는데 명성황후든 민비든 확실한 사실은 명성황후 민비가 그 구한 말에 외세를 끌어들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외세적 관점에서 보면 명성황후를 명성황후로 부르지 않고 민비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마찬가지로 얘는
국내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미국을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미국 형님만 등에 업고 있으면 내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머릿속에 확고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인터뷰 보면서 윤석열이 머릿속에 다 보이더라고요, 이제. 너무 투명합니다. 탄핵이 답입니다. 진짜 할 말도 없네요. 탄핵이 답입니다, 진짜. 그러니까요. 영업사원 1호라고 얘기하면서 나라 진짜 다 네. 팔아먹고 있는 듯한 느낌만 저희가 받으니까요. 어저께 그 촛불행동 1주년을 갔어요. 1주년을 갔더니 촛불행동에서 그걸 준비하고 있더만 윤석열 미국 가면은 윤석열 도착하는 곳에서 반윤 집회한다. 다니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하는 어. 일정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번에 윤석열이 4.19 행사장에 올 때도 많은 분들이 윤석열 도착하기 윤석열을 탄핵하라 뭐 퇴진하라 구호막에 치고 그랬거든요. 그냥 개판인 거죠 지금. 윤석열 그 상황에서 손을 들고 가더만. 그 상황에서도. 근데 어제 촛불행동 행사를 잠깐 갔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망언을 하시더라고. 진짜로. 2주년 대표요? 2주년 있으면 안 돼요. 2주년 있으면 안 돼. 이대로 두면 진짜로 나라 지금도 이미 망하고 있는데 나라 망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한 발 더 나가 볼게요. 영국의 장관이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과 관계 끊으면 안 된다. 흑백 논리를 경계하라. 러시아와 중국은 악이고 미국은 선이고가 아니라 국제관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영국의 장관도 그러니까 영국 같은 프랑스 같은 독일 같은 나라들이 미국 말 안 들으니까 만만한 한국을 이제 봉을 잡은 거야. 멱살 쥐고 흔드는 거야. 좀 있으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한국이 대신 싸워. 그 소리 나올 판이야. 솔직히 말하면. 차마 그걸 당장 요구하지는 못하겠지만 간을 봤더니 얘가 벨도 없고 아무 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딱 견적을 딱 뽑아봤더니 이 시킨 대로 다 하겠네. 난 이런 느낌인 거라고 봐. 현 상태라고 하면. 근데 진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저희가 왜 뭐 1960년대, 70년대 뭐 빙하 시대에서 온 뭐 둘리 뭐 이런 얘기 처음에 했었잖아요. 근데 모든 사고가 그 한 3,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고 정말 이 외교에 있어서의 기본인 국익은 뭐 둘째치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나라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대중국 무역 수출 적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걱정도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이 계속 미중 간의 패권을 얘기하면서도 뒤로는 중국하고 계속 교역을 더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상황에서 사실 미국이나 대한민국 같은 경우 지금 다 경제 성장률을 다운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영국 외무부 장관이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가 이번에 중국이 1분기 GDP를 4.5% 예상보다 높게 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월스트리트에서 어떤 전망을 내고 있냐면 중국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모두 일제히 상향 조정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 강한 회복세.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지금 어쨌든 뭐 리오프닝이든 뭐 코로나 이후 끝난 다음에 회복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는 있지만 워낙 많이 풀린 돈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회복이 느린 상태에서 중국이 지금 굉장히 성장세를 강하게 치고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그 시장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영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이니까 적으로 두면 안 된다. 아마 이런 관점으로 얘기했을 겁니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미국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미국은 이제 세계 1위 국가라는 자부심이 쩔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이런 측면이 있다고. 지금 바이든이 하고 있는 경제 정책은 사실은 트럼프 거예요. 자국 중심주의. 그러니까 리쇼어링 해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들 다 들어와. 우리가 뭐 돈 보태줄 거야. 거기에 중국에 뭐 인도에 나가 있던 이런 공장들 자기 나라로 다시 들어오면 지원해 줄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IRA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잖아요. 자기 자국 이익이 가장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살짝 잃는 게 있더라도 내가 얻는 이익이 더 크면 이걸 취하기도 하고 이게 외교라고 하는 건데 한국이 지금 받는 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미국 편에 들어서 있는데 어떤 나라도 한국처럼 한 나라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건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스파이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야기가 있죠. 지금 최근에 그
민주당 모 대변인께서 대통령이 전쟁 개입할 시에는 탄핵 소추 사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뭐 당연한 이야기지 사실은 뭐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가 헌법 위반.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할 경우에는 실정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이야기를 한 게 김종호 더불어민주당 원내 선임부 대표가 한 말인데 어떤 법 위반이냐면 대무역법 제 26조 여기에 보면 저 글자가 많아서 뭔 말인가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 저런 물자를 대량 살상 무기 등 핵무기 등을 그러니까 팔거나 반출을 할 때는 정해진 나라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나 폴란드는 그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게 기본적으로 실정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쟁 불개입과 그 살상 무기 지원을 금지한 법이네요. 근데 사실 이게 우회 지원이든 뭐든 노골적으로는 아니었지만 결국 우크라이나에 이 무기가 도달할 거라는 걸 누구나 짐작할 수 있으면 이것은 전쟁 개입이 되는 거고 살상 무기 지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통령 탄핵의 구조는 현저하게 헌법을 위반했거나 그 사유가 심각하다거나 헌법재판소가 이 정도로는 탄핵 사유 안 돼라고 말하는 게 노무현 대통령 같은 케이스고요. 그리고 박근혜 같은 경우는 헌법 위반 중에 자기한테 주어진 권한을 누구한텐가 줘버림으로써 포기했기 때문에 탄핵 당한 건데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거죠. 대통령이 실정법 위반해. 그러면 그 실정법으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형사상 네, 소추가 안 책임이 되는 네. 면제가 된다고. 네. 다만 그 실정법 위반의 중요성이 크다면 탄핵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을 저질렀어. 누구나 다 윤석열이 누구를 죽였다고 칩시다. 근데 형사상 거기 소추는 받지 않아요. 근데 이게 대통령이 해야 될 짓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조를 갖고 있고 대통령에서 물러나면 그 죄를 그때서야 묻겠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탄핵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얘는 헌법을 지키지 않고 윤석열의 가장 큰 탄핵 사유는 헌법 소홀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한반도를 전쟁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 자체가 윤석열의 탄핵 사유인 거 맞아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능을 바라본다는 관점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태극기들은 유능한데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무능은 탄핵 사유가 아니지만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나 헌법 명백한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헌법 수호 의지가 전혀 없으면 진짜 심각한 거죠. 탄핵 사유 아닙니까? 야, 참 국민 알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어쨌건 대통령. 김태효가 아주 큰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님, 미국이 이렇게 말하던데요. 알았어, 내가 책임질게. 로이터 들어오라고 그래. 이거 아니에요? 아, 나 정말 놀라운. 아, 우리 바이든 형님이 그거 원하시는구나. 내가 얘기해 준다 그래. 그리고 로이터랑 인터뷰한 거죠. 유튜브냐? 윤석열 국가 운영을 윤석열 유튜브. 유튜브냐? 식으로 하는 국가 거 운영 유튜브 식으로. 윤석열은 유튜브를 해도 못할 겁니다. 똥파리 정치인 인터뷰를 해가지고 무턱대고 빨아주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유튜브냐? 아이씨. 여기까지 할게요. 일단은 자.